자, 김 여사의 이름이 나오는 녹음 파일 얘기하고 있는데 또 다른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대상 상대자는 이제 주인공이죠.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 행정관 녹취인데 그 내용을 저희가 조금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김대현 평론가 말대로 김건희 여사 얘기가 나옵니다. 김 여사가 왜 끼어들어가지고 공천을 이원모를 거기에 줘. 여기서 거기는 이제 용인갑 지난 총선 당시 얘기고요. 이원모 씨는 지금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이른바 친윤 검사 중에 한 명인 거죠. 당시 이원모 비서관이 공천을 받았고요. 두 번째, 김 여사가 한동훈 당시 후보 때문에 죽으려고 한다. 잘 기획해서 그러니까 한동훈 당시 후보, 전당대회 당시 후보를 공격하는 기사를 쓰면 여사가 좋아할 것이다. 출처는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의 보도고요. 입장들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실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 행정관과 전혀 친분 없다. 무분별한 의혹 보도다. 김대남 전 행정관 역시 이거 허풍이었다. 이런 얘기들 하고 있는데 김성환 평론가님, 근데 녹취에 언급된 얘기들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더 의혹이 커지는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실행이 안 됐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냥 한 사람이 화가 나서 한 말이구나. 특히나 이제 진보 유튜버라고 하는 사람, 그 유튜버 소속의 기자하고 얘기를 해서 그 기자한테 뭐 자기의 어떤 심정이나 이런 걸 토로했다,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까지 앞뒤가 딱딱 들어맞게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이건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다고 하는, 또 대통령실에서 벌어지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이 의혹이 제기되고 난 다음에 지금 오히려 여당 내 내분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더 집권 여당 입장에서 훨씬 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더 제가 좀 놀라운 사실은 아마 지금 여당에서도 그럴 거고 국민의힘에서도 그럴 거고요. 대통령실에도 아마 행정관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될 거라고 봐요. 이런 사람이 공천도 못 받았고요. 컷오프 됐잖아요. 그랬던 사람이 컷오프 돼가지고 그 다음에 서울보증이라는 곳에 상임 감사가 됩니다. 연봉 3억 원짜리 자리예요. 그건 일반 비서관도 가기 어렵다고 하는 자리입니다. 근데 선임행정관이라는 사람이 덜커덕 이 자리를 갑니다. 뭘 보훈할 만한 일이 있어서 여길 갔을까요? 단순히 대통령실, 과거 청와대도 그렇지만 행정관 나왔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좋은 자리 잘 못 가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공천에서 서운한 마음을 표현했다고 하는 이런 사람이 단순히 이것 때문에 여기 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이 정도 깜냥밖에 안 되는 사람 정도로 보이는,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로열티도 없는 이런 참모가 대통령실이 개입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자리거든요. 뭘 믿고 이런 사람한테 이런 자리를 줬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동안에 대통령실의 시민사회수석실에 있으면서 여러모로 뭐 지금 본인 스스로가 얘기하는 것처럼 보수단체를 동원해서 진보 쪽에 있는 언론사나 이런 곳에 고발 사주를 했다거나 뭐 이런 것 말고도 뭐 유튜버 관리를 한다거나, 지금 유튜버 관리하는 거하고 같이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보수 유튜버 관리했다고 하는데 진보 유튜버도 같이 관리하면서 일종의 여론 조작을 했던 거 아닌가도 싶고요. 그래서 지난번 전당대회 과정에서 한동훈 대표한테 불리한 여론 공작을 했던 것이 일종의 평가를 받은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 지경입니다. 아니면 또 다른 축으로는 원래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하고 매우 가까운 관계였었던 어떤 줄을 잡고 있거나, 그거 아니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실 인사 보면은 이 사람 말고도요, 김호진 비서관 있죠, 관조공사 총괄했다고 하는 그 21g이라고 하는 회사가 공사했잖아요. 사실 무자격 업체거든요. 코바나 콘텐츠 후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 그럼 여기 추천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기억나지 않습니다. 이 공 덕분인지 지금 한국공항공사 사장 최종 후보에 올라가 있는 상황이에요. 이건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제가 조각조각을 너무 지나치게 뭐 과잉 해석해가지고 맞추는지는 모르겠으나 대통령실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 이렇다고 하면 그 자체로도 심각하고요. 이런 사람이 일종의 정치 공작을 하거나 여론을 뭐 누구 특정인한테 불리하게 하고 유리하게 하는 작업에 동원이 됐다거나 그 역할을 했다고 하면 그것 자체로도 불법이거나 아주 심각한 일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총체적인 문제를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 내부 상황도 좀 살펴보면 방금 말씀하신 그 김대남 녹취록 때문에
지금 한동훈계에서는 이런 입장인 거예요. 당시에 실제로 서울의 소리에서 한동훈 후보에게 불리한 기사가 나갔고 그걸 이제 원희룡 당시 후보도 그걸 언급을 했다 이 말인 거죠. 혹시 김대남 전 행정관 위에 또 배우가 있었던 거 아니냐 전당대회 때. 글쎄 뭐 그런 의혹 제기는 야당에서 할 수 있으면 뭐 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국민의힘 집권 여당에서 용산 출신 전직 행정관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의혹과 날선 비난을 제기하는 것은 저는 좀 약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냥 이거는 사실은 예. 굉장히 심기가 불편할지라도 해프닝성으로 넘기는 게 저는 상수라고 봅니다. 근데 그 친한계 입장이 이렇게 추측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한동훈 대표가 지금 수세에 좀 몰린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친윤 쪽에서. 그러다 보니 이번 기회에 윤석열 대통령까지는 아니더라도 당 내에서 일종의 헤게모니를 잡기 위해서 이번 공격에 시발로 잡았다. 그런데 이제 그 헤게모니를 지금 한 2달 넘게 당대표가 돼서 싸워봤는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는 그 힘을 어떤 특정한 싸움으로 한동훈 대표가 가져올 수 있다라고 판단한다면 그건 저는 한동훈 대표의 대단한 착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쪽은 지금 곁도 두지 않고 상대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지금 대통령과 본인이 싸워서 뭘 이길 수 있다 혹은 아니면은 심지어는 여기서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좀 착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김대남이라고 하는 분이 용산에서 정확히 어떤 일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인 로직은 이렇습니다. 대통령이든 대통령 영부인이든 어떤 타깃으로 한 공격성 어떤 기사를 주로 쓰는 매체가 있으면 그 매체에 사실이 아닌 것을 바로잡고 혹은 법적으로 대응할 부분은 대응하는 이런 측면이 있고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그들이 앞으로 어떤 보도를 할 것인지 또 어떻게 뭐 향후 계획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약간 회유와 대응을 통해서 관리하는 또 이런 그 양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김대남이라고 하는 분이 사실은 이 서울의 소리 이명수라고 하는 사람을 상대로 해서 영부인과 관련된 어떤 모종의 활동과 그런 작업들 이런 기사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실은 여기는 보도되지 않았지만 예. 김대남은 내부적으로 그런 거를 다 캐치해서 보고서를 또 써서 올렸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미루어 보건데 당에서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나오기 시작하면 그러면 용산에서 해왔던 일들이 사실은 더 충격적인 것으로 번질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조심스러울 필요가 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한동훈 당대표 입장에서 보면 당 내를 추스르는 게 필요한데 지금 그러면 저 행정관 김대남이라는 사람을 추천한 사람은 그러면 당 밖에 있을까요? 제가 추론컨대 김대남을 용산 대통령실, 그러니까 지난 선거 캠프와 대통령실에 꽂아 넣을 때 뒷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그 사람은 당에 있을 거고 당에서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중진이거나 그럴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싸움을 벌이는 게 한동훈 당대표 입장에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 큰 득이 안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김대남이라는 분이 어쨌든 본인이 용인에 출마하려다가 공천을 못 받고 결국은 이제 탈락하면서 약간의 일탈이 생긴 거고 그 일탈이 약간 과도하게 이명수 서울의 소리 기자와의 통화에서 녹취가 됐고 그게 하나도 이렇게 어떻게 정화되지 않은 상태로 그냥 노출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로서는 이거를 백벌복귀 원인을 규명하겠다라기보다는 네. 지금 당정은 해프닝이다라고 넘겨야 되는 사안이지 이거는 정무적으로 판단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다고 보는데 이걸 키우는 거는 한동훈의 오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이 짧게 제가 주제는 말씀드리면요. 예. 한동훈 대표는 지금 이대로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되면 한동훈 대표의 존재감이 없는 상황에서 민심도 한동훈 대표에게 계속 그걸 요구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른바 김건희 리스크는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어떤 방식으로든 당이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은 불가피한 얘기도 합니다. 근데 대통령실이 저렇게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한동훈 대표는 대권까지 보고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무능력한 모습을 보여주면 당 내부에서도 또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그리고 지지하지 않은 국민들 사이에서도 실망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결국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당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자전거가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계속 페달을 밟아야 되는 것처럼 한동훈 대표는 이미 수렁이든 어떤 길이든 간에 그 길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